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를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굳이 소환 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왜 2번, 3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묻고 시간 질질 끌고 관련 문서들 읽어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원래 최종 조사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죄의 증거인데 한번 설명해봐라. 이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이재명 그다음에 그 주변의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 열심히 했겠지요. 물론 그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나 보지요. 없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대인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 검사 인력 60명, 거기다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엔 70명을 훨씬 넘을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 평균 2~3명을 잡으면 약 200~300명이 수년 동안 또는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되어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체포영장을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70%를 환수했어야 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그리고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입니다. 그 차액만큼 돈을 더 환수, 즉 세속적 표현을 하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벌었으니까 차액이 배임죄다,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게 의무가 맞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게 일입니까? 의무입니까?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영업 영리 활동은 시장이 한다. 정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을 걷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 있는 대로 다 유용하게 쓴다. 이게 정부와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천억이 아니라 얼마가 생기는 개발 사업도 다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죠. 앞으로 그러겠죠. 그러나 그게 잘못도 아니지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는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인허가 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 100% 민간이 가지는 건 너무 많고 내 신념으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일부라도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라는 게 제 신념이었던 거죠. 남욱 그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대장동에 거기서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검찰 소환 출석 3번 하셨던 것처럼 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예 뭐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제가 그 대선 때도 이런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화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대표님 해명과는 좀 반대로 이제 검찰은 대장동을 어쨌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논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인 것이 바로 이제 영장 내용이죠. 근데 영장 내용에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장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던가요? 영장에? 네. 어쨌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여진 게 구속영장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내용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잠깐만요. 예. 그리고 이 토착 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 비리입니다. 검찰 비리. 여기에 보시면 무슨 뭐 몇십억 뭐 집을 원가로 사고 무슨 퇴직금 뭐 등등으로 뭘 지원을 받고 고문료를 받고 이 다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 비리라고 하는 게 꼭 굳이 규정을 한다면 적절하고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25억 원 투자해서 5천 사실은 800억이 넘습니다만 이 외에도 추가 환수한 게 있어서 약 6천억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리일 수가 있습니까?